최근에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된, 화제와 함께 논란을 불러온 논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GPT를 써서 투자 전략을 짜봤더니 수익률 500%가 나왔다더라. 내가 1달러를 투자했더라면 거의 뭐 6달러가 됐을 거다라는 GPT 실험 결과를 공개한 이 플로리다 주립대 어느 교수가 발표한 논문인데요. 이거 딱 보면 알겠지만 이게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죠. 이제 이 페이퍼가 요즘 이제 GPT 기술이 이제 핫하니까 GPT가 인간 펀드 매니저를 이길 수 있다라는 식으로 뭔가 포장도 잘 됐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핫한 GPT 웨이브를 타고 바이럴 된 것 같아요. 사실 이 연구의 깊이나 이 유효성, 이 가치 대비 언론을 엄청 많이 탄 것 같긴 합니다. 블룸버그, CNBC에서 보도가 됐고 또 SNS에서도 바이럴이 크게 됐는데 그리고 이런 말도 인터뷰 때 한단 말이에요. It's certainly going to have some implications on the employment of financial analyst landscape. The question is, do I want to pay analysts or can I just put textual information into a model? 이제는 월가에서 이제 애널리스트를 굳이 해야 되나라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부터가 생길 거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연구가 뭐길래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직접 한번 파봤습니다. 제가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여러분들도 읽어보세요. 이게 논문이라고 하는데 몇 장 되지도 않아요. 그 뒤에 참고문헌 이런 거 빼면은 뭐 열 몇 장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실험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방법론부터 봐야겠죠. 어디서 뭘 가져와서 샘플을 만들었는가 한번 보면 여러 미국 기업들에 대한 뉴스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그 기업명 그리고 티커가 포함된 뉴스 서치를 했습니다. 다양한 소스 뉴스 헤드라인들이 모아졌겠죠. 뭐 각종 뭐 파이낸셜 미디어, 뭐 웹사이트, SNS 플랫폼 이런 데서 뉴스들이 집합된 데이터셋이 생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각 기업들마다 자기가 모은 티커의 각 기업들마다 샘플 기간을 정해서 이 샘플 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뉴스를 전부 모읍니다. 바로 다음날 마켓 오픈 때 실제 어느 방향이 됐던 이게 포지티브 하던 네게티브 하던 그 리턴즈가 나온 기업들의 실제 프라이스 액션이 있었던 그런 기업들의 헤드라인하고 이제 매칭을 해봤더니 대부분 매칭된 게 프레스 릴리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시나 이런 뉴스 타입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헤드라인 카테고리가 뭐 스톡 게인, 스톡 로스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그 기업의 주가를 앞으로 움직이게 될 뉴스 헤드라인이라기보다는 이미 주가 변동이 일어났고 그거에 대한 사후적인 주가 움직임에 대한 기사 내용이라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뭐 어닝스 발표 직후 뭐 애프터마켓 주가가 10% 뛰었다. 뭐 이런 류의 기사들 이런 것들은 샘플에서 제외했다고 해요. 사후적인 프라이스 액션은 제외를 하고 그리고 또 뭐 이벤트 시밀러리티 데이스라고 해서 뭐 90일 이상을 보고 이제 반복된 기사도 제외시키고 이렇게 정말 순수하게 그 기업에 대한 새로운 뉴스, 새로운 이벤트만 캡처될 수 있도록 데이터 클리닝을 하고 나름 마켓 무빙 이벤트가 무엇인가 뉴스 헤드라인에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 같은 것도 많이 고민을 하는 흔적이 보이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GPT를 활용했으니 가장 중요한 이 프롬프트가 있죠. 그 프롬프트 예시가 여기 하나 나옵니다. GPT한테 헤드라인을 주고 그 헤드라인을 분석을 해서 이게 자기가 판별했을 때 단기적인 주가 상승이다라고 하면 yes, 그리고 단기적으로 주가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은 나쁜 뉴스이다라고 하면 no라고 하고 그다음에 잘 모르겠으면은 unknown이라고 대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대답에 대해서 yes, no, unknown에 대한 그 백업까지도 이제 한 문장으로 설명해 라는 프롬프트를 준 거예요. 이거를 활용해서 챗GPT 스코어이라는 점수 시스템을 만들었대요. 아까 나온 그 판별법에 있어서 yes라는 대답이 나왔으면 1점을 주고 unknown이면 0점을 주고 그다음에 no 나쁜 뉴스다 그러면 마이너스 1점을 줘서 해당 기업의 하나의 티커에 대해서도 하루에도 기사가 막 수십 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각각의 헤드라인에 대한 점수의 이제 평균을 내서 그 기업의 해당 날짜에 대한 점수는 이제 평균 점수로 가져가고 그리고 그 데일리 점수를 다음날 T+1 데이의 주가의 가격 변동률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매하는 거는 장 오픈했을 때 들어가서 장 클로즈했을 때 포지션 정리를 다 하고 각각 뭐 롱이 됐던 숏이 됐던 그 헤드라인에 대한 트레이딩 포지션을 그 해당 당일날 정리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단기적인 수익률을 보는 거면은 그 뉴스 헤드라인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그 시간적인 타임스탬프도 중요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했냐면 이게 만약에 뭐 프리마켓 뉴스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해당 뭐
새벽 6시부터 이제 기사가 많이 뜨니까, 미국 증시는 공시가 많이 뜨니까 6시부터 뭐 프리마켓 뉴스다라고 치면은 그 뉴스에 대한 트레이드를 장 열리자마자 개장하자마자 오픈 프라이스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해당 당일 종가에 클로즈하는 걸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고, 그다음에 애프터마켓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장 끝나는 미국 증시 끝나는 4시 이후 헤드라인들은 그 다음날 개장에 들어가서 그날 장 마감에 이제 매도 혹은 매수 포지션으로 정리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챗GPT 점수, 그리고 그 다음날 실제로 그렇게 트레이딩을 했을 때 그 수익률에 대한 linear regression을 돌려봤다라고 해요. linear regression을 했어요. 이거 뭐 별 대단한 엄청난 모델이 아니라 그냥 통계적 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이 선형 회귀 모델을 쓴 거예요. 사실 뭐 이 정도로는 아마 엑셀로도 대충 가능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듯이 this table reports the regression coefficients and the corresponding t-statistics. 이거는 이제 통계인 거고, 어쨌든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이 왜 regression 방법을 택했는가? 라고 제 마음대로 대답을 좀 해보자면 어쨌든 이게 이 머신러닝의 가장 큰 목적은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을 생성해서 만약에 다른 입력값을 넣었을 때 발생한 아웃풋을 예측하는 데 있잖아요. 근데 막 여러 가지 뭐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거를 가장 잘 분석할 수 있는 이 선을 찾는 방법을 이 linear regression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굳이 이 linear, 이 선을 찾는 이유는 아무래도 인간한테 가장 직관적이고 간단한 모델이 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오차가 많죠. 뭐 막 이런 애들도 있고 뭐 이런 애들도 있고 이제 오차가 많은데 뭐 그거 여기서 손실되는 데이터나 결론은 뭐 어쩔 수 없는 걸로. 챗GPT가 주는 시그널대로 뉴스 헤드라인을 트레이딩을 했더니 그 GPT가 주는 점수 시그널하고 그걸 그대로 트레이딩한 일일 수익률에 대한 상관관계가 0.01, 0.018 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 갖고 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은 절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애초에 이게 모델링이나 무슨 계산을 GPT한테 시킨 게 아니라 단순하게 헤드라인만 보고 이거를 긍정, 부정 시그널로 분석한 다음에 찍어봐. 라는 어떻게 보면 언어적으로 굉장히 마이너리한 시그널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 같고, 이게 아마 제대로 파이낸스 모델링을 시킨다던가 뭐 타겟 프라이스 목표 주가를 만들어봐 이렇게 하면은 아마 지금 기술 수준에서는 불가능할 거예요. 애초 GPT의 강점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result 결과가 뭐였냐면은 자기 결론은 아까 봤듯이 뭐 나름 statistically significant 한 predictive power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값이 나왔다고 자체 결론을 내렸네요. GPT가 해석하는 뉴스 헤드라인만으로도 이를 가격 변동성, 그 방향에 대한 예측이 유효하다는 그런 통계적으로 유효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고 있고, 이게 그냥 헤드라인에서 읽을 수 있는 단순한 네거티브 혹은 포지티브한 센티먼트를 맞추기 정도가 아니라 이 헤드라인의 뉘앙스까지도 조금 더 분석을 해야 하는, 그 대상 기업의 상황에 맞는 이 맥락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그 기업의 주가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평가가 가능한 그런 수준의 언어 추론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예시를 하나 들어줍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서 가져온 그 예시 헤드라인이 Rimini Street fined 630k in case against Oracle. 자, Rimini Street가 그 오라클하고의 그 소송에 있어서 벌금을 63만 불을 물어냈다라는 이런 헤드라인을 보고 GPT 보고 판별하라고 했더니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오라클에 대해서 그랬더니 긍정적인 뉴스 yes라고 잘 대답했다는 이런 예시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 헤드라인만 보더라도 이 오라클이 이 IP 자산에 대한 자기 IP 자산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투자자들이 해당 뉴스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때 이제 이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뭐 신뢰도 뭐 이런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좋은 뉴스라고 분류가 됐다고. 이 정도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사람 기준에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같은 헤드라인을 다른 일반적인 이 센티멘트 분석해주는 그런 모델에 넣어보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뭐 fine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case against 뭐 소송이랑 벌금 이런 키워드 때문에 이런 거에 기반해서 그냥 나쁜 뉴스라고 분류가 되고 뭐 마이너스 0.52점을 받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GPT한테 물어보니까 제대로 대답해줘서 플러스 1점을 줬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런 식으로 empirical model
모델링을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 차트이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 기간 동안 수많은 기업들의 이 GPT의 헤드라인 분석하기 전략을 통해서 매매를 했더니 어떤 누적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까 봤더니 내가 1달러에서 시작을 하면은 이런 엄청난 5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트를 좀 같이 보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equal weight,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모든 기업들을 이제 시총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동일 비중으로 만들었다는 거고, 매매 비용 0, 그리고 데일리 리밸런싱을 했다라는 이런 전제가 있고, 이 검정색으로 보이는 이 차트가 이 올뉴스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에 뉴스가 발표됐던 모든 기업들을 동일 비중 포트폴리오로 가져갔을 때 검정색 라인처럼 이렇게 이 정도로 이런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여기 노란색은 그냥 동일 비중 마켓 포트폴리오, 그냥 마켓을 가져갔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라색이 그냥 마켓을 가져가는 포트폴리오인데, 마켓 포트폴리오인데 시총에 대해서 가중평균을 한 역시 마이너스고, 그리고 여기 초록색 라인이 롱 포트폴리오고, 이게 전일 뉴스를 판별을 했을 때 좋은 뉴스로 판별이 되고, 그래서 그 해당 기업을 당일날 매수를 한, 그리고 이거를 GPT 3.5를 써서 여기 빨간색으로 된 거는 이거는 short, 이거는 전날 나쁜 뉴스가 나왔다고 GPT가 판별을 하면은 이거를 해당 기업들을 당일날 매도하는 전략, 매도만 하는 거니까 숏 포트폴리오였고, 이 논문의 하이라이트인 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이 수익률이 바로 롱숏 전략으로, 그러니까 좋은 뉴스에는 사고 나쁜 뉴스에는 매도하고 이 전략을 GPT 3.5로 하게 했을 때 이 정도의 500% 수익률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같은 롱숏 전략을 GPT-4 사용해서 한 게 이 짙은 파란색인데 신기하게도 좀 더 낮게 나왔네요. 수익률은. 여기 정말 크리티컬한 대전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without transaction cost라고, 심지어 매일매일 트레이딩하는 전략인데 이런 잦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거래 비용, 세금, 숏셀링이라면 숏에 들어가는 그 borrow cost, 각종 logistics, administrative cost, 이런 수많은 비용들을 하나도 고려 안 하고, 그리고 심지어 백테스팅이야.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낸스에 있어서 백테스팅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질 않아요. 주식이라는 게 항상 forward looking 하는 거고, 주식시장이 미래를 모델링해야 되는 건데 뭘 자꾸 백테스팅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 방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백테스팅이고 뭐고 어떤 모델을 기반으로 하거나 어쨌든 수익률이 잘 나오기만 하면은 되는 거니까, 제 개인적인 투자 스타일이나 제가 있어왔던 펀드들의 투자 전략이 저희는 펀더멘털, 이벤트 드리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당연히 백테스팅 같은 거 안 하는 그런 종류의 투자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믿지 않는 백테스팅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더 믿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 모델의 가장 큰 허점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게 일단은 백테스팅 결과였다는 점, 그리고 이런 류의 트레이딩 전략에서 수익률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요소인 이 트랜잭션 커스트를 무시했다는 거. 그래서 이런 회의적인 요소들 때문에 저도 처음에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이게 뭐야, 나도 이거 클릭베이트에 넘어간 건가? 그 클릭베이트를 저도 써먹고 있지만, 아니나 다를까 가열차게 까이고 있더라고요. 이게 해당 논문이 발표가 된 다음에 트위터, 레딧 이런 데 보시면 댓글창에 난리가 나 있습니다. 야, 너 그렇게 해서 수익률 500% 났다고? 그게 무슨 백테스팅 한 것 같고 막 그렇게 가져가도 되는 거냐? 부터 시작해서 내 초등학교 딸한테 1불 주고 이거 트랜잭션 커스트 없이 백테스팅 해보라고 하면 아마 10,000%도 나올 수 있을 거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디스하는 댓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는 이 라이브 트레이딩에서는 적용하기 힘든 거로 종결이 되나 보다 싶더니 엊그제 이런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새롭게 자기가 피드백을 수용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느냐, 여기 논문 날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처음 발표됐던 4월 6일이고요. 그리고 이게 엊그제 5월 11일 날 업데이트된 버전이 나왔습니다. 뭘 업데이트를 했냐, 앞선 실험에서 이 허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런 매매 비용까지를 감안을 했을 때 실험 결과까지 이제 포함을 시킨 것 같아요. 이게
아까랑은 좀 달라진 게 이제 검정색 이 라인은 이게 좋은 뉴스, 나쁜 뉴스를 GPT 3.5로 헤드라인 분석을 시키고 이 롱숏 전략으로 이제 매매 비용 없을 때가 그때 그 결과인 거고, 자 여기서부터 달라지는데 초록색은 똑같은 거를 했을 때 롱숏 전략으로 했을 때 이거를 매매 비용을 건당 5bp로 가정을 하고, 그리고 파란색은 건당 10bps, 파란색은 트랜잭션당 25bp 비용을 가정을 했고요. 그랬더니 굉장히 이제 그런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 빨간색이 마켓 포트폴리오, 그냥 마켓을 가져갔을 때 티커들 동일 비중으로. 자, 그럼 벌써 아까와는 그림이 굉장히 많이 기울기부터가 달라졌죠. 이 차트들이. 이제 매매 비용을 자기들 딴에는 가장 많이 넣은 게 이거 25bps 이거인데, 사실 이거조차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완전하지도 않죠. 이게 트레이딩 비용이라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크게는 세금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런 단기 트레이딩 세금, 소위 말하는 단타를 하면 세금이 얼마나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알 수 있는 거는 결국 이런 트레이딩 전략으로 500% 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 이런 거는 정말 아니고, 심지어 이제 매매 비용을 넣기 시작하면은 다 마이너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나마 롱올리 말고 롱숏 전략이나 숏 위주로 가야 이렇게 뭐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보이는 그런 숫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게 실험 기간 이 period bias도 상당히 있는 건 게, 이게 또 우연히도 마침 정말 편리하게도 이게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는 정말 완전한 굉장히 무서운 하락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숏으로 하면은 더 좋은 퍼포먼스가 있었던 거고, 숏이 섞였을 때 수익률이 그나마 나아졌던 거지, 롱올리였으면 처참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연구나 지금 행해지는 실험과 기술의 발전이 이런 이 언어 이해, 분석에 있어서 이 엄청난 포텐셜을 보여줬다. 이게 그 헤드라인 맥락 같은 거는 판별을 잘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럴 수도 있어요. GPT랑 인플레이션이 언제 잡힐 건지, 미국 증시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토론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정도의 의미를 두면 딱 될 것 같아요. 확실히 게임 체인저이긴 합니다.